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거 우리 딱 잡고 들어가야 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요건과 효과를 왜 배울까요?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배울까요? 자, 이걸 봐봐요. 해봐봐요. 조문이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조문이 이러한 요건을 받지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 조문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 그러면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 그게 바로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봐봐요. 자, 대학교 시간만 갖고 나갔을 때, 뭐 읽어봐요. 한제를 논하라. 그러면 목차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돼? 읽어봐요. 이렇게 잡는다. 근데 일반인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잡는다. 이건 빵점짜리야. 우리 법에서 목차를 잡을 때, 소목차를 잡을 때, 요건, 효과를 잡는 거예요. 조문이 구성되어 있게 돼. 그러면 입증 책임을 할 때, 그러면 우리 뭐만 입증을 하면 돼? 읽어봐요. 요건과 효과만 입증하면. 그러니까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돼. 자, 그러면 이런 게 돼야 이제 법을 해석해 나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채점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잡으면 빵점. 죽을 쫙 넣고 빵점을 줘. 그러면 살인죄란 무엇이라며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살인죄의 요건은 뭐예요?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죠. 개를 살해하면 뭐가 될까요? 성계죄가 된단 말이야. 성계죄.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해야 돼. 보면 부모를 살해하면 251조 보통 살인죄의 구성 요건은 아닌 거야. 그거는 뭐예요? 존속 살해죄가 되는 거지. 그러면 효과는 뭐예요? 7년 이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효과가. 그러니까 요건 효과가 왜 중요할까요? 조문. 그러면 민법 공부할 때, 그럼 모든 법원 공부할 때 뭐만 외우면 돼요? 조문만 암기하면 되잖아. 그 많은 조문을 어떻게 해? 그러면 조문 가지고 혼자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조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조문을 혼자 공부할 때 뭘 모르기 때문에?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문 가지고도 중요할 수 있어. 조문.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기본서 받았으니까 거기 맨 뒤에 뭐예요? 자, 조문이 있어. 부록으로. 부록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부록,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거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07조를 봐봐요. 103조. 103조 뭐가 있죠? 자, 103조 441페이지. 400페이지로 봐서는 441페이지. 자, 거기 우측에 봐봐요. 제5장 무슨 의미가 있죠? 자, 441페이지. 네, 441페이지. 죄송합니다.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이제 441페이지 제5장 무슨 의미가 있죠? 법률행위.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거든. 법률행위. 그럼 103조부터 시험 범위가 이제 출발해요. 이제 공인중개사는 103조부터 출발해요. 다른 시험은 뭐예요? 1조부터 몇 조까지? 민법 전반적으로 다 조문이 되는데. 그러니까 1조부터 뭐예요? 102조까지를 잘 공부가 기초가 탄탄하게 안 굳혀지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해. 근데 잠깐만 이제 조문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한번 볼까요? 반사의 질서. 104조가 뭐가 나오죠? 불공정한 거래.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나와 있어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는 거야. 절대적 무효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든 악이든 모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항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올해 또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뭐예요? 바로 반불공정한 거래행위. 이게 조문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조문 103조부터 한 번씩 읽어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3조부터 쭉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자, 22페이지로 이제 왔어요.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이제는. 이거 봐요. 법률행위. 법률 시작. 법률행위는 알파. 그러면 다시 여기 뭐가 있어요? 요건. 요거는 효과. 요거는 법률 사실. 그렇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그러면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그렇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가 필요하는. 의사표시가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 자치라는 거야.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 그러면 봐봐요. 그럼 법률행위 자유원칙은 의사표시 자유원칙. 의사표시 자유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되겠네. 내 마음대로 원칙적으로.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가장 뭐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뭘까요?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그러면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따져서 요 관계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1절 가보죠. 법률행위. 자,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줄 한번 닦아놔요. 자, 가로 1번은 무슨 표시가 있죠? 법률행위와 무슨 표시? 의사표시. 나와 있죠? 줄 깎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하죠. 봐봐요. 자,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 OX, X. 그쵸.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옷을 갈아입어. 막 색깔을 막 색깔을 바꾸는 게 뭐예요? 바꾸는 거. 카멜레온. 그럼 법률행위가 저기 대리행위 파트에 가면 대리행위로 바뀌어. 법률행위가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로 바뀌어. 법률행위가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색깔을 그러면 공법으로 가면 뭘로 바뀔까요? 공법행위로 바뀌는 거야. 세법 가면 가세행위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를 모르면 법을 논할 수가 없어. 법률행위는 그래서 이 독일이 만들어낸 위대한 3점 창조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률행위는 그러면 막 옷을 바꾸는,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의사표시.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거는 줄거놔야 되겠네.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뭐라고 써놨죠? 법률 사실. 줄거놔야 돼. 그러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해. 딱 그걸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1번은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가로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법률행위. 그러면 증법률행위는 주는 뭐라고 그랬어? 노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기 오른쪽 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맨 위에다 갖다 써봐요. 자, 23페이지. 자, 증법률행위는. 다행이다. 요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OX.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준이 노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다. 맞는 문장이 돼요. 이게 아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그러면 준법률행위 이제 배웠으니까 준법률행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아까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 표현행위는 아까 뭐예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러면 자, 표현행위는 비표현행위는 순수 사실행위, 매주 가공, 혼합 사실행위는 변사부, 선물 이렇게 해서 이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 책을 읽을 때 또 하나 포인트를 잡아야 돼. 여기 봐봐요. 책을 독해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유리 씨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이제 청첩장 보내면 결혼하실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식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뭘 자꾸 빨리 익혀주는 게, 영어보다 제일 빨리 할 게 뭐예요? 한글을 빨리 깨우치게 해야 돼, 한글. 한글을 깨우쳐. 초등학교 수학 어려워, 쉬워요? 한번 집은 가서 가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책 되게 어려워. 고등학교 책보다, 미분적분보다 더 어려워. 왜 그럴까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가 바로 이렇게 바뀌었어. 스토리 수학으로 바뀌어. 이게 수학도 스토리로 보네. 봐봐요. 철수가 사과 3개가 있고, 영희가 뭐에 사과 2개와 감이 하나 있다. 사과는 몇 개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사과는 몇 개? 4개. 그렇죠? 8개인가요? 아까 내가 잘못 물어봤나요? 그럼 다시. 그럼 철수는 사과가 4개. 자, 영희는 사과가 4개에다 감을 하나가 있다. 그러면 사과라는 과일은 몇 개? 8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리 씨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빨리 애한테 영어 하는 것보다 뭘 깨우치게 해야 돼? 한글을 깨우치게 해야 돼. 한글을 깨우치지 않으면 애 그냥 망치는다. 그러면 이제 쭉 가서 이제 한글만 깨우쳐 놓으면 돼. 한글만 깨우쳐 놓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성적은 성적이 아니야. 자, 중학교는 중간만 하면 돼. 중간만. 그러면 중학교까지 뭐예요? 얘는 뭐예요? 뭘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 공부하는 습관. 그러면 습관 플러스 뭘 들이면 돼? 체력. 우리 아들이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올백을 맞아왔어. 근데 이제 자사고로 갔어요. 자사고로 가서 첫날은 시험을 잘 봐. 근데 둘째 날부터 망해. 근데 중학교까지는 뭐예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 벼락치기. 가능해요. 고등학교 가면 벼락치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이 보잖아. 그러니까 평소 그러면 중학교는 벼락치기가 되고 고등학교는 벼락치기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틈틈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학부모 회의 가면 뭐예요? 자, 거기 절대 보내지 말라고 그래. 어딜까요? 스터디 카페. 보내지 말라.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 거기는 막 산만해지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2가지만 잘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정적이야.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마음대로 놀으라고 그래. 딱 중간만 하라고 그래. 뭐 빵점 맞아도 좋고 중간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진짜 실력은 고등학교부터 하면 돼. 고등학교 습관 요 2개만 들여놓으면 돼요. 2개만.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을 읽을 때 그 습관은 이거야. 봐봐요. 자, 맨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이 뭐예요? 법은 위에서 아래로 흘리죠. 그렇잖아요? 법은 그러면 항상 법이라는 것은 물이 고이면 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러면 우리 연못에 뭐를 갖다 놔요? 분수대를 갖다 놓죠. 왜 분수대를 갖다 놔요? 이쁘라고? 안 그래. 파고를 익혀서 흐름을 봐. 그래서 법학은 흐름 법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은 사문화될 수가 있어. 그래서 봐봐요. 원칙이 있어. 예조항이 있어.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예에서 나와. 그렇죠. 요거는 이해. 요거는 암기가 돼야 돼. 암기. 그러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잡아. 책을 읽으면.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설명하라고. 다만, 애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오른쪽 가서 봐봐요. 그러면 몇 번을 보냐면, 가로 동그라미 4번 다만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다만 별표 하나 놓고, 이 다만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놔야 돼. 자, 준법률행위 줄쳐놔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준법령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가 있거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대리파트에 대리해도 적용이 없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에도 대리해도 유추 적용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라는 거야. 가볼까요? 그러면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어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대체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준법률 행위에도 밑줄 그어놔요. 대리가 적용되어 도다주의가 적용된다.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원래 봐봐요. 법률 행위가 대리 파트에 가면 뭘로 바뀌죠? 대리 행위. 그런데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준법률 행위라도 어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대리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이런 것들을 잘 읽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A라고 나오죠. 그러면 A, 그러면 봐봐요. 두 자로 번지만. 다만. 세 자로 번지만. 세 글씨로 번지만. 그릇이 다만 세 자로 번지만. 걸어나. 이게 역적 관계거든. 무슨 관계겠죠? 역적.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서 요즘 국어 선생으로 강남에 많이 유튜브로 뜨는 게 뭐뭐주의라고 있어. 걔가 뭐예요? 법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걸 정립시켜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역적 관계와 인과관계가 있죠. 인과관계는 아까 뭐예요? 그런데 그렇죠?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A 관계는 뭐예요? 그러나. 그러면 여기 두 자로 번지만 다만, 다섯 자로 번지만 애외적으로, 한 자로 번지만 단.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찾아서 행간편을 다 떠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 다만, 요거는 암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기본서를 읽을 때, 지금은 책을 읽을 때 뭐예요? 원칙과 예의를 자꾸 설명을 하면서 다만이라는 걸 뭐예요? 행간편으로 다 떠놓으라고. 다만 이런 것들. 시험은 다만 예의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두면 됩니다. 자, 제2절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할 게 있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죠? 요건. 요거 3절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 밑에 오른쪽 밑에다가 우리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보고 써요. 뭐 천천히 거기 딱 오늘 자, 이렇게 하나 써봐요. 자, 보고 써요. 직접 쓰지 말고. 자, 여기 이제 딱, 요렇게 이제 딱 써놔요. 자, 그 밑에다가.
여기 나와서는 글씨 잘 쓰네, 다들. 얼굴이 이쁘니까 글씨도 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상 이제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 요걸 생략합니다. 요게 이제 법률행위. 요거 이제 법률행위를 생략해. 자, 그러면 아까 일반적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의미는 문해력을 확보할 때 공통,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요소야.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특별한. 계계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러면 아까 일반이라는 것은 공통이죠. 요거는 뭐예요? 계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반적 승인 요건, 그러면 봐봐요. 계약을 하기는 유리 씨하고 저하고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그래서요. 당사자. 자, 무슨 표시가 있어야 돼? 어사 표시. 그 다음에 목적. 이게 일반적 승인 요건이라는 거야. 저번에도 한번 복습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 이제 한자로 써도 돼요. 권리 능력. 무슨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 그럼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사 표시. 자, 어사 표시. 그러면 요거 이제 외우니까 요거 다시 써요. 우리 암기 코드 저번에 했듯이. 요렇게 쓰자고. 우리 저번에 그러면 거꾸로 쓰니까 또는. 읽어봐요. 의.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자, 목적은 뭐 해야 돼? 읽어봐요. 확정이 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학가적사. 그쵸? 자, 세 번째 무슨 표시가 있어야죠?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되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 어사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하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하자는 사기 감박이 없어야 돼. 사기 감박이 없어야 돼. 이게 사기 감박이 있는 게 뭐예요? 하자 있는 어사 표시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자 있는 어사 표시가 뭔지도 모르고 1년 내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는 일반적 뭐예요? 법률행위 승인 요건. 그래, 요거 빼요. 승인 요건. 일반적 승인 요건. 요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읽어봐요. 권리 능력, 어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야.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요소들이야. 그래서 요거, 그래서 전주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딱 정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 특별 승인 요건이죠. 자, 유언하려면 뭐예요? 유언하는 사람은, 저는 뭐예요? 짜증나는 게 제일 친족상속법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상속법. 재산 넣었는데 뭐 상속 받을 거 뭘 생각해. 항상. 그러면 유언한 사람은 뭐 유언할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언은 뭐예요? 유언자만 필요하잖아. 읽어봐요. 방식. 이게 바로 유언은 특별 계계 승인 요건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 숙제 놓고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뭐냐? 효력 요건은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이죠. 그러면 써요. 대리파트에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거든. 자, 요즘 자주 나오는 읽어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이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 돼.
뭐라고 써놨죠?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될 때, 기한이 도래할 때.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하나 써요. 유언자는 죽어야 돼, 썰어야 돼. 유언자는 사망할 때 효력이 나타나. 사망. 유증이 있어서 사망.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외워둬야 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스토리 해야 되니까. 읽어봐요. 대리권의 존재, 효력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 이거 한번 읽어봐요. 특별, 일반적 효력 요건. 일반 효력 요건. 일반적 성립 요건. 읽어봐요. 이원의 방식,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1, 2, 3, 4 집어넣고 요거 하나 쑥 집어넣거든. 이거는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효력 요건. 요거는 성립 요건. 시험 문제 패턴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또 머릿속에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배우는 거 요거는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아. 그러면 여기에다 써. 그러면 다른 색깔로. 자, 우리 글씨 잘 쓰니까. 자, 여기 이제. 무효와 취소. 자, 무효와 취소는 효력 요건이야. 자, 그럼 읽어봐요. 무효란. 자, 무효란 읽어볼래?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면 무효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야.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효가 돼. 자, 취소는 일단 유예야, 안 유예? 유예하죠. 그러면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그러면 무효화 취소는 그러면 어디다? 효력 요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 능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 어사 능력이 없어.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어.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세 분이 있다고 그랬죠. 제한 능력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는 무슨 취소? 아니, 무슨 무효?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요거는 절대적 무효. 요거는 절대적 취소.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효력 요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테스팅을 한번 해봐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읽어봐요. 당사자가 부존재. 그럼 무효로 한다. OX, X. 당사자가 부존재인데, 그럼 당사자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가 없으면, 자,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 부존재. 이런 말을 써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잠꼬대를 해야 돼, 잠꼬대를 해줘야 돼, 잠꼬대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읽을 때, 요거 한번, 자, 유리 씨 앞으로 책을 이제 읽어나가요. 요거 뭐예요?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 자, 토지거래허가구에서 허가.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토지대리 허가구역이니까 특별하잖아. 그 허가 지역만 받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효과는 다시 돌아오. 25페이지 하단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책을 천천히 읽어봐. 법률행위다.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요건과 그걸 전하여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갖추어야 된다. 밑줄 딱 그런 거. 주의할 점은 법률행위에 성립하였다 해서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별도의 유효 요건을 구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일반 동그라미. 아까 이제 정리를 해야죠. 일반은 그럼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공통,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돼서 그 사이에 법률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 모든 동그라미.
그래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딱 줄을 쳐놓고 당, 모, 의. 자, 그래서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해요.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특별 성립 요건이 있어. 그러면 특별 동그라미. 그러면 특별 성립 요건은 계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여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혼인의 신고, 유언에 있어서 방식, 특히 유언에 있어서 방식 밑줄 하나 꺼놓고, 특히 여물계약 행강변천화예요. 여물계약. 그러면 여물계약의 개념을 한번 잡고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개념을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놔봐요. 낙성계약 반대말은 여물계약이거든. 낙성계약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합의만 있으면 낙성계약이에요. 근데 여물계약은 인도가 있어요. 물건의 인도.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요 계약이 합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이제 요물이 뭐냐면 읽어봐요. 물건을 인도를 요하는 것.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근데 요물계약 진짜 자주 출제돼. 그러면 여물계약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4개를 딱 써놔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써놓고 이해를 하자고,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낙성계약 반대말은 여물계약이야. 낙성계약은 뭐예요? 성량만 있으면 돼. 합의. 그렇죠? 여물계약은 뭐예요?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를 위해. 자, 그럼 뭐가 있어요? 현상광고. 혹시 준석 씨 현상광고 뭔지 아세요? 현상광고. 자, 우리가 뭐예요? 신문에 보면 작품을 출품하면 뭐다? 상금을 주겠다. 이게 현상광고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현상광고. 그러면 현상광고, 그러면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관한 법정 연구,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관한 법정 연구, 요걸 써서 3등을 했어요. 이게 현상광고야. 3등하면 이제 상금으로 1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현상광고야. 그러면 현상광고 하려면 논문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 필요하죠. 논문을 내야 되잖아. 작품을 출품해야죠.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합의 플러스 뭐가 필요해? 출품을 해야 돼. 그게 그러면 물건의 인도를 요하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물 변제는 뭐예요? 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거. 대물 변제라고 그래. 계약금 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그럼 계약금은 물건이거든. 보증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여물 계약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현대계복. 그렇죠? 여기 또 암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잡아놓으라고. 앞으로 계속 써줄 겁니다. 그래도 이제 현대계복. 요물계약 그러면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현대계복. 그러면 요물계약은 뭐예요? 요물계약에서는 뭐가 필요해? 물건이라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특별 성립 요건장.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 나와 있죠. 그러면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 밑줄을 딱 꺼놔요. 그러면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또 까먹었다. 어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보충학습에 가봐요. 1번 무슨 능력? 권리 능력. 2번은 어사 능력. 3번은 행위 능력. 그러면 행위 능력을 별표 하나 해놓고, 행위 능력은 그러면 1번에 가서 동그라미 미성년자 만 19세. 자, 그러면 또 하나는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 제한 능력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묶어서 절대적 치소라고 써요. 절대적 치소.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동그라미 2번에 요거 찾아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자, 목적은 뭐야 돼?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거기 가서 학가적사 동그라미 쳐놔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3번은 어사 표시에 관해서 어사 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을 것. 하자가 여기 봐봐요. 무슨 강박이죠? 사기, 강박. 이렇게 이제 정정이 돼. 그럼 오른쪽 가서 자, 특별 효력 요건 찾아서요.